제목. 테라, 루나 사태 권도형 어디에? 한국산 암호화 테라 US기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 대표는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코이니지와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당국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 소재 자택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관들과 연락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공매도 세력이 이득을 봤을 약점들에 대해 나 혼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며 형사 책임을 부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권 대표와 테라폼 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팀원 이사회 공동의장 등은 지난 5월 사기와 유사수 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고발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부 일부 검사들로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7곳과 테라폼 랩스의 관계 법인들, 관련 인물들의 자택 근 총 15곳을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 의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머지 업데이트 임박.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트렌드. 다음 달 이더리움 메인넷이 지분증명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근 테스트넷에서의 머지 전환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24시간 사이 코인마켓캡 기준 트렌딩 검색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많은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가 이더리움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더리움은 머지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난 일주일 사이 15% 이상 랠리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머지 업그레이드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초월할 기회라고 주장한다. 관련 기사, 이더리움, 비트코인 넘어설 수 있을까? 포스머지, BTC 따라잡을 기회. 또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13% 이상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언급량 추이는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주일간 이더리움은 3,405회, 이더리움 클래식은 116회 언급됐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이더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이더리움의 이미지는 긍정 48%, 부정 48%, 중립 4%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골고루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많은 관심, 강세, 긍정적, 개선되다, 기대, 1위, 보상, 성공, 대세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멀다와 느리다, 조심하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미지는 긍정 41%, 부정 50%, 중립 9%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지지하다, 성공, 힘내다, 감사하다, 해결하다, 회복하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멀다와 매수하다, 매도하다, 힘들다, 무시하다, 저항, 혼란, 실패하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달다 단 하나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주요 이슈. 8월 16일 크립토 브리핑은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도중 이더리움 인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거래를 일시 중단하여 업그레이드 사항을 코인베이스 시스템에 간단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8월 14일 차로 $2,000 저항 돌파에 실패했으나 상승 쇠기 패턴 형성이 시작된 7월 13일 기준 82.8% 상승한 가치를 확고히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이더리움이 8월 4일부터 15일까지 18% 랠리를 기록했으나 전문 투자자는 장기 투자 포지션을 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게다가 고래 세력과 시장 형성 세력의 이더리움 매도 추세 변화가 없었다. 매체는 이를 두고 다수 전문 투자자가 이더리움이 $1,00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매체는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와 관련 일부 비판 세력은 작업 증명 방식 채굴이 지난 몇 년간 지연된 사실을 지적하며 머지 전환 자체가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전했다. 현재 비판 세력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병렬 처리 방식 전환이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초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가상자산 뉴스 웹사이트 크립토단 뉴스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후 이더리움 클래식이 $80 돌파를 시험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직면한 다음 저항선은 $52이다. 만약 이를 돌파하면 $80 저항선을 시험할 때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의 시세는 8월 17일 오후 3시 45분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의 시세는 전일 대비 3.66% 상승한 $1949.09이며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는 3.06% 상승한 $42.25이다. 제목 파산 신청 셀시우스 자금 제공할 잠재적 대출기관 있다. 어딘지는 노코멘트. 셀시우스 네트워크 측 변호인들이 파산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출기관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17일 포브스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법원으로부터 채굴한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셀시우스는 채권자들의 요구를 수용, 채굴한 비트코인 판매 대금을 회사의 현금 관리 시스템과 분리해 보관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7월 13일 파산 신청 당시 셀시우스 마이닝은 채굴기 43,623대를 보유, 하루 약 14.2 BTC를 채굴했다. 채굴한 비트코인은 운영자금 조달 및 모기업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대출 상환을 위해 판매됐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 알렉스 마신스키 셀시우스 CEO가 파산 전 수개월간 회사의 트레이딩 전략을 직접 통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CEO는 떠도는 정보를 바탕으로 트레이더들에게 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할 것을 명령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셀시우스는 작년 9월 회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GBTC 매각 제안을 받았으나 마신스키는 GBTC 할인 폭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GBTC 할인 폭이 15%에서 25%로 증가하며 회사 손실이 확대됐으며 셀시우스의 GBTC 거래 손실은 1억에서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마신스키와 셀시우스 측 변호사는 회사가 부실 경영이 아닌 암호화폐 가격 폭락으로 파산했다고 뉴욕 법원에 진술했다. 한편 전 CFTC 위원 턴 스텀프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품과 증권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의회가 개입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의회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할지 혹은 증권으로 분류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셀시우스 네트워크, 보이저 디지털, 3AC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부기관이 일관된 감독 규정을 제공해야 함을 일깨워줬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코고스쿨 2차 창작 NFT 프로젝트 톡시게이프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블록체인 포털 코인고스트의 NFT 프로젝트 코고스쿨이 국내 최초 2차 창작 NFT 프로젝트 톡시게이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톡시게이프는 운영진 홀더 커뮤니티 구조가 아닌 홀더 중심의 콘텐츠 성장을 지향하는 NFT 프로젝트로 탄탄한 커뮤니티 에코시스템 생성을 통해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을 해나가는 건강한 프로젝트이다. 또한 톡시게이프는 홀더들에게 플렉스 마켓, 은모, 옥션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토큰 사용처를 제공하여 토크노믹스의 선순환을 완성시키고 있다. 코고스쿨 관계자는 톡시게이프는 마이닝 서비스, 브리딩 서비스 제공부터 채굴 토큰을 이용해 홀더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품 의무 행사 진행 및
NFT 마켓 출시를 앞두고 있는 고고스쿨과 다채로운 협업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의롭고 유익한 NFT 문화 정착과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고스쿨과 건강한 토크노믹스와 탄탄한 홀더층, 커뮤니티를 갖춘 톡시게이프의 협업은 양사가 시너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파트너십 체결에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고스트는 3분기 내 코인고스트와 고고스쿨의 통합, 지갑과 함께 유저 간 자유로운 NFT 거래가 가능한 NFT 마켓 출시를 예고했다. 제목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플랫폼 비트뷰어 API 주문 접수 트랜잭션 속도 대폭 개선.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겟의 공식 파트너이자 전략거래 플랫폼인 비트뷰어가 서버 안정화 및 API 주문 접수 트랜잭션 속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비트뷰어 측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비트뷰어 내 주문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5에서 10초에서 약 1초로 대폭 줄어들었다. 비트뷰어 관계자는 트레이딩뷰에서 전략의 신호가 발생 후 비트겟에서 주문 체결되는 시간이 기존 5에서 10초 정도 걸려서 트레이딩뷰의 백테스트 결과와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업데이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프로세스의 전송 속도를 대폭 수정하여 신호 발생 후 약 1초 안에 실제 포지션이 진입 청산되게끔 보완, 수정을 완료했다면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든 1초의 주문 체결 속도로 거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트뷰어는 트레이딩뷰 지표 전략으로 오토봇이 운영되며 트레이딩뷰의 신호가 발생하면 해당 신호를 비트겟으로 보내서 포지션 진입 청산이 이뤄진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백테스트 결과에 나와 있는 수익률과 승률의 99%까지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업체 측은 말했다. 또한 비트뷰어가 트레이딩뷰에서 빅테스트 검증을 마친 자동 추천 전략 중 하나인 거래량 피봇 전략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거래량 피봇 전략의 지난 7월 한 달 수익률은 722.57%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비트뷰어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레이딩뷰를 이용한 전략 매매봇을 지원하는 차팅 플랫폼이자 트레이딩뷰에 있는 지표와 전략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매매 전략을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이다. 트레이딩뷰에서는 매월 수천만 명의 유저가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던 보조 지표를 활용한 거래 전략도 맞춤 제작해주고 있으며 매월 수천만 명의 유저가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인기 커뮤니티 및 전 세계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인기 차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트뷰어 측은 이번 업데이트는 비트뷰어 내 모든 전략에 적용되었기에 많은 수익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비트뷰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아치로트 바이낸스 NFT 커뮤니티원의 아마 진행. BNB 체인의 웹 3.0 게이밍 프로젝트 아치루트 팀이 8월 11일 바이낸스 NFT 커뮤니티 구성원과 함께 아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아마에서 아치루트는 오는 8월 18일 예정된 비공개 베타 버전을 강조했다. 아치루트 대표로 대화에 참여한 CEO 조나단과 CMO 터크가 전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로젝트 소개 부탁합니다. 조나단, 아치루트는 바이낸스 체인에 구축한 NFT 기반 UGC 게임이다. 동시에 사용자가 아치루트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도록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RPG 게임 요소도 담았다. 아치루트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을 갖춘 프로젝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른 게임파이 프로젝트와 차별화할 아치루트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터크,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우선 아치루트의 기술과 UGC 요소를 다른 프로젝트와의 차별화 요소로 말하고 싶다. 아치루트는 업계 최초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캐릭터와 NFT를 100% 온체인 올 구축해 상호작용 능력을 갖춘 게임을 제공한다. UGC는 사용자가 설계한 아바타이며 사용자 기반 커뮤니티 전략이면서 아마추어의 수월한 콘텐츠 출판을 지원할 주류 미디어 기관에서 비롯된다. 아치루트의 기술은 모든 요소를 언제든지 편집하고 생성하도록 보장하며 언제든지 게임 사용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하고자 한다. 조나단, 웹 3.0 게이밍도 언급할 수 있다. 누구나 웹 3.0 게이밍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아치루트가 엑시 인파니티와 같은 프로젝트처럼 성공하기를 바란다.
프로젝트 비전과 디자인 전체 범위에서 게임파이의 합동 노력이 더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P2E 게임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치루트 개발 핵심 구성원 소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게임 업계 경력도 간략히 알려주세요. 조나단, 지난 몇 년간 요스타, 아우시팡, 마스 게임 개발 작업에 참여했으며 라그나로크, 벽라망로, 아워크나잇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도 잠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치루트의 핵심 구성원으로 CEO인 케빈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더크 아치루트 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게이밍 경험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발하며 순위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아치루트 NFT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최근 오픈을 시작한 미스터리 박스에서 주목할 부분도 알려주세요. 더크 아치루트의 NFT는 사용자의 게임 흥미, 수익성을 지원하는 요소이다. NFT는 몬스터 신체 일부를 보유한 게이머의 자유로운 캐릭터 조립과 디자인을 지원한다. NFT로 제공하는 몬스터 신체 부위는 4단계로 희소성이 다르며 별도의 특수 기술도 있다. 그러나 아치루트 NF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치루트가 선택한 EIP498와 PAP129 프로토콜이다. 두 가지 프로토콜은 상호 운용성과 플레이어의 NFT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향후 예고된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조나단, 8월 13일부터 미스터리 박스 오픈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안내하고자 한다. 미스터리 박스는 1차 판매 기간 구매자와 2차 판매 기간 구매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미스터리 박스 오픈 관련 사항은 아치루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8월 18일 진행할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언급할 수 있겠다. 아치루트는 게임 전체 버전을 공개할 준비가 됐다. 바이낸스 NFT 커뮤니티 구성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커뮤니티 구성원이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참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크 아치루트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전략 비디오 게임인 스포와 같은 게임 실행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실제로 아치루트는 스포와 같은 나노화폐 게임이기도 하다. 항상 게임 실행을 중시한다. 아치루트는 지난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성공했다. 이번 비공개 베타 테스트는 플레이어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의 흥미로움과 놀라움을 더하고자 한다. 아치루트 정식 출시 관련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나단, 그동안 베타 테스트와 NFT 런칭 등 주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했다. 아치루트 게임 정식 출시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한다. 1차 비공개 베타 테스트 성공 후 오는 18일 차로 2차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고자 한다. 또 정식 출시를 위해 iOS 버전을 포함해 호환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그래픽과 기술적 세부 사항도 개선할 예정이다. 게임 속 캐릭터를 소개해주세요. 게임 속 캐릭터와 기술을 원한다면 별도로 구매해야 하나요? 더크 아치루트 플레이어는 NFT 신체 부위를 통해 캐릭터를 소유할 수 있다. NFT 신체 부위는 머리와 상체, 하체, 액세서리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자는 NFT로 원하는 대로 무제한으로 조합하여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 크기와 회전, 색상, 균형 등 각각의 상세한 부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플레이어마다 고유한 캐릭터를 소유하게 된다. 게임 자체는 무료이며 게임 속 보스가 희소성 등급이 높은 NFT를 얻을 루트박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일반 장비로 보스를 이기려면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또 NFT 미스터리 박스 소유자는 희소성 등급이 높은 신체나 박스를 소유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게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치루트가 메타버스에서 재미를 선사하는 방법, 그리고 플레이어가 매일 수익성을 높일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나단,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100에 판매하고 최고가가 $500 이상인 1차 미스터리 박스 홀더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치루트는 대다수 게임과 같은 일상적인 퀘스트가 있다. 그러나 다른 게임파이 프로젝트와는 달리 단순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외에 아치루트 팀이 보안 엔지니어 출신과 AAA 타이틀 개발사 출신, 디파이 프로젝트 참여 경력자, 기존 금융기관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이 있는 인재가 모여 사용자의 게임 만족도를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한다는 점을 전하고자 한다. 제목 비트코인 $24,000 하회 투심 위축
피터 시프 BTC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0.19% 하락하면서 24,000달러 선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한국 시간 17일 오전 9시 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87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97% 하락한 가격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566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전날에 비해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0일을 기록했다. 투심이 약화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비관론자 픽터 시프 유로퍼시피 캘피탈 최고 경영자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차트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10,000 아래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 다시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최근의 랠리를 기회로 삼아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목. 비트코인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한가? BTC 약세론 고개.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지난밤 나스닥이 0.19% 하락하면서 24,000달러 선을 내줬다. 한국 시간 17일 오전 8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896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3,733.50달러, 최고 24,228.4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최근 25,000달러 저항선 돌파에 실패한 가운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 밀란 바쥐텍을 인용,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사하는 상승 쇠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승 쇠기는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지는 하락 패턴이다. 임명 분석가 맵네스케구너 또한 상승 쇠기 패턴 출현에 따라 비트코인은 21,500달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마이클 크레이머는 일요일 비트코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버텼지만 하락 깃발형 패턴 내에서 상승 쇠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 이번 가을 비트코인은 16,400달러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매크로 환경 또한 하락 관점이 우세하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9월 20에서 21일 열리는 연준 회의 때까지 시장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의 이레 매니지먼트는 16일 주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인플레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지난주 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이며 동반 상승했다. 다만 근본적인 인플레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술적 관점 관련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 시장의 단기 매수세는 아직 유효하지만 조정이 가시화되면 주요 지지선을 참고해 거래 전략을 짜야 한다. 만약 거래량을 동반하며 25,000달러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 단기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해 26,000달러 구간까지의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제목. 리얼비전 CEO 이더리움 가격이 2,000달러 돌파 전망. ETH 강세 시그널. 공매도 시도는 위험. 이더리움 코인 리더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이 이더리움 랠리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이 2,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라울 팔 리얼비전 그룹 최고 경영자는 글로벌 성장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추세적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이더리움 가격이 2,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약간의 변동을 겪긴 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그는 어느 자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고 묻는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이더리움을 선택할 것이다. 최소 6에서 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안전한 쪽에 베팅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더리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케빈 스벤슨이 전날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매도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특히 ETH21 EMA가 100일 EMA를 돌파하려 한다. 상승 모멘텀이 임박했으며 EMA 골든 크로스 발생 시 $2,500 저항 부근까지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오전 8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시세는 $1,873를 기록 중이다. 이더는 지난 14일에 장중 $2,000를 넘었었다. 제목 나스닥 비트코인 동반 하락 배드베스 앤드 비욘드 도지코인 등 밈주식 밈코인 강세. 간밤 뉴욕 증시는 월마트와 홈디포 등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혼조세를 보였다. 1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9.57포인트 상승한 34,152.01의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8.06포인트 상승한 4,305.2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5.50포인트 하락한 13,102.55를 나타냈다. 다우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SP500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약간 하락했다. 종목별로 보면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대체로 상승했다. 월마트, 홈디포, 타깃에 이어 가전제품 매장인 베스트바이도 4% 이상 올랐고 베스앤드바디웍스 또한 4%대 상승했다. 시티그룹이 매도 의견을 냈던 중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는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 월가에서 최근 민주식으로 꼽히는 베드베스 & 비욘드 주가는 29% 정도 상승했다. 주가는 장중 한때 7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시장도 미 증시 영향으로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17일 오전 7시 4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3,8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79% 하락한 수치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1.69% 떨어진 1,874달러를 기록 중이다. 다만 대표 밈코인이자 시가총액 10위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12% 급등하며 약세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도지코인 킬러 시바이누도 2.08% 상승 중이다. 관련 기사, 도지코인 16% 랠리, 왜, 도우즈, 폴카닷체 지고 시총 12 회복. 제목 국제유가 우크라 전쟁 한 달 전보다도 더 떨어져 WTI 7개월 만에 최저치. 국제유가는 16일 글로벌 침체 우려와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에 힘입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2% 떨어진 86.5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인 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의 10월 물 브렌트유도 3% 이상 급락한 배럴당 92.34달러의 거래를 마쳐 지난 2월 10일 이후 최저가로 마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앞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과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을 동시에 주시했다. 이란은 이날 핵협상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으며 EU와 미국은 이란 측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 이어 이날 미국에서는 주택 건설 시장 침체를 시사하는 통계가 나와 침체 공포를 더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9.6% 급감한 145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 153만 건을 하회했고 향후 주택시장 흐름의 가늠자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국제 금값은 미 달러화와 10년물 미 국채의 강세 속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5% 내린 1,789.70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제목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비트코인 1위,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순. 8월 17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이 각각 2에서 5위를 차지했다. 6위, 10위에는 시바이누, 테더, 디지바이트, 바이낸스 코인, 라이트코인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인리더스. 제목 올해 들어 디파이 플랫폼에서 10억 달러 암호화폐 훔쳐. 제목 이란 핵합의 진전 기대에 달러 강세의 하락. 국제 유가는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88달러 하락한 배럴당 86.5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WTI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란 핵합의 복원 진전에 주목했다. 이란은 핵합의에 대한 유럽연합의 중재안에 서면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외무부가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EU에 보냈으며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유연성을 보인다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란 핵합의가 복원될 경우 원유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달러 강세 역시 유가에 영향을 줬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원유 수입업자들의 수요가 위축된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중국 경제 상황이 부진해지면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는 원유 수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전망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유가를 배럴당 90달러 선 밑으로 끌어내렸다. 세븐스 리포트의 타일러 리키 공동 편집자는 마켓워치에 지금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약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원유 정제 제품 수요에 대한 기대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핵합의의 진전이 있더라도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는 내다봤다. 코메르츠방크의 카스텐 프리치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아마도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2015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대략 그렇게 되기까지 반년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상반기에 이란의 원유 생산은 하루 70만 배럴 정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제목 CNE 패드와치 9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59.5%, 75bp 확률은 40.5%. 8월 1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9월 20에서 21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59.5%로 전날의 61.5%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5%로 전날의 39.0%보다 다소 높아졌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어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많은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8.5%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긴축을 필요로 한다며 제약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17일 발표된다. 출처 크미 패드와치 코인리더스.